안녕하세요. 와탭랩스의 서영일입니다. 오늘은 와탭의 데이터 시각화라는 주제로 차트에 대해서 조금 가벼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차트의 기본기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차트로 데이터를 표현하고자 할 때 차트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으로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겠죠. 차트를 표현할 때 모호한 차트는 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차트를 통해서 차트에 데이터를 뿌리는 사람이 의도한 바가 있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텍스트나 테이블로도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차트를 선택한 이유는 차트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사용자한테 시각적으로든 직관적으로든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트로 표현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어떤 차트를 선택해도 무방한 것은 아니고 어떤 차트를 어떻게 선택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도넛 차트나 파이 차트는 오히려 이제 표현 데이터의 비교가 어려워 쓸모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표현할 때 예쁜 차트보다는 잘 보이는 차트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책상에 베레이션만 다양하게 가져가도 아름다운 차트는 그릴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색상을 절제해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수의 데이터를 강조하지 않아야 하는 점도 중요한데요. 차트는 텍스트하고 달리 2차원 공간을 전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 공간에 점과 선 또는 도형, 면적까지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 포인트가 많아지면 오히려 사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차트 본연의 의도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차트를 통해서 애초에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본연의 목적에 치중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것인지에 집중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차트에서 피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색상 활용도 피해야 하고 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화려함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차트의 형태 자체도 부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 차트에서 데이터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 및 과장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할 때 오판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본연의 데이터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과장해서 두드러지게 노출시키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차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어떻게 맞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고 가급적이면 기초 데이터에 근거한 데이터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변별력이 떨어질 때 이것들을 어떻게 수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구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차트를 개발하는 개발 작업에 있어서도 효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트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차트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차트가 제공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기능 자체로 제공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부가적인 공수나 이런 것도 소모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차트에 보다 사용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결과물을 내놓고자 한다면 오픈소스 차트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변형 가능한 API가 노출되어 있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라이브러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API가 제공되는 차트 라이브러리도 활용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코딩량도 함께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보다 인터랙티브하고 다채로운 기능이 필요로 한 경우에 API 기반으로 제어가 가능한 차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거나 또는 로우 레벨로 직접 캔버스를 활용한다든지 SVG를 컨트롤해서 차트를 그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캔버스와 SVG를 컨트롤하는 방법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점과 포기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SVG는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D3JS 라이브러리하고 캔버스의 로우 레벨 API를 활용하는 경우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능 면에서 먼저 보면 캔버스 같은 경우는 오프스크린 기능을 활용해서 렌더링 되는 결과물이 효과적으로 성능적인 부분에 불이익을 가져가지 않고 렌더링하는 타이밍에 사용자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이 가능해서 성능적인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SVG를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에 SVG 하위에 엘리먼트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돔이 추가되면서 시각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엘리먼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능상의 제약으로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제 성능상의 장단은 캔버스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로 화면 렌더링에 사용되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을 생각해 보면 리액트.js라든지 뷰.js라든지 버추얼 돔을 활용하고 화면상의 상태 정보를 컨트롤해서 상태 정보가 변경되는 타이밍에 렌더링이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이 차트의 갱신 타이밍과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차트 데이터는 좀 더 빈번하게 업데이트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캔버스로 구현을 하든 SVG로 구현을 하든 렌더링과 관련한 별도의 컨트롤을 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자 행위 반응을 위한 이벤트 제어 측면에서 바라보면 캔버스는 줌이나 드래그나 클릭 이런 사용자 액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구현 영역에서 제어해 줄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D3JS를 활용하는 경우 이런 컨트롤이 굉장히 쉽게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디테일하게 많은 코딩량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기능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결과를 비교해보면 캔버스로 일일이 라이브러리화 시키고 기본 모듈이 만들어지는 단계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개발 공수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D3JS를 활용하는 경우 오픈되어 있는 갤러리나 이런 자료들도 충분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 또 손쉽게 빠르게 접근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개발 공수 난이도로 보셔도 되고요. 그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고려해야 하고 또 때로는 결과물이 고퀄리티로 나와야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조화롭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실시간으로 갱신되어서 브라우저의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캔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 갱신을 요하지 않는 단발성 조회 이런 측면에서는 D3를 활용하는 전략을 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탭 차트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신경 써서 작업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전체를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대표적인 차트 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탭 차트 중에 좀 마니악하게 복잡도가 높은 차트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컨테이너 맵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실시간 차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차트의 요소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다단계의 그룹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노드 하나를 이제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 컨테이너들의 인접 배치나 이런 것 역시 고려해서 인접 위치에다 표현을 하거나 대응이 되는 차트 유형입니다. 주로 이제 이 차트에서 발생하는 애니메이션은
재배치가 일어나는 타이밍, 뭐 상단의 옵션 변경에 의한 것도 있고요. 갱신 타이밍에 의해서도 재배치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폰 차트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프로토타입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차트를 구현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예상된 형태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를 실제 비즈니스 업무 데이터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니 규모의 한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 그리고 커버리지가 훨씬 더 넓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표현의 한계에 직면했죠. 지금 차트 이미지에서 보시게 되면 개별 차트들의 표시 영역이 박스의 범위를 넘어나서 좀 조잡하게 보여지는 모습이나 결과물의 이제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정확하게 잘 제공하기 위해서 표현 데이터의 규모에 맞게 소규모 또는 대규모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도 하고, 좀 일관적인 형태로 가시성이 높은 형태로 전반의 차트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차트는 역시 D3JS로 구현된 토폴로지가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전체의 호출 관계를 통계적으로 관계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해서 보는 차트가 되겠고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시스템 호출, DB 호출, 인바운드 호출로 구성된 노드 간의 호출 관계를 표현합니다. 최초 배치 시에 노드들이 인접 위치에 표시하지 않고 화면을 고른 공간에 배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드 간의 인력과 청력을 활용하는 배치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후 추가되는 노드들에 대해서도 그런 형태로 배치되어지는 차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차트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규모를 벗어난 범위의 데이터가 노출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뒤에 좀 제가 이제 블러링을 해서 좀 뿌옇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사실 이제 시스템의 호출 관계를 정확하게 보기 위한 차트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차트에 표현되는 데이터량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선 엄청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뿌려졌을 때 이를 효율성 있게 볼 수 있느냐 관점으로 봤을 때 한계에 직면했던 상황이고요. 이 상황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호출 관계를 로우 레벨로 뿌려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이제 그룹 단위로 해서 좀 복잡도를 낮추고 단순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도 해봤었고요. 또 애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면 개별 애플리케이션의 호출 관계만 보여주는 형태로도 대응을 해봤었는데,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토폴로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정작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호출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보고자 하는 게 고객이 진짜 얻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아닐까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차트는 캔버스로 만든 아주 애니메이션이 화려한 차트가 되겠고요. 스피드 차트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실시간 차트이고, 중앙에 이제 3점 패널이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적체된,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 수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패널을 통과하는 원의 속도 및 꼬리의 길이로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활발하게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이제 3점 패널 아코디언처럼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고요. 패널을 통과하는 원형의 이제 꼬리가 속도감을 표현하는 아주 동적인 차트가 되겠죠. 다만 이 차트는 좀 애니메이션도 좀 화려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목적도 있어서 이 차트를 이제 다수 배치하게 되면 좀 브라우저의 이제 성능 이슈를 이야기한다든지 차트의 표현이 좀 더뎌진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캔버스로 그려본 또 다른 차트가 되겠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마지막 최종값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차트로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데이터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 또는 마지막 데이터를 이퀄라이저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상태 정보가 몇 가지 레벨로 나눠져 있고, 그 상태 정보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책상만으로도 표시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지금의 차트 형태가 되겠고요. 뭐 중앙으로부터 나선형으로 단위, 뭐 여기서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들을 배치를 하고 고정된 위치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뭐 특정 컨테이너의 이상 상황이나 이런 것도 생겼을 때 색상 정보로 표현을 해서 상태를 단적으로 감지하기 용이한 차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컨테이너가 이제 사라졌거나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 뭐 위치를 고정으로 사용자가 인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사라진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냥 구멍이 뚫려진 형태로 표현한다든지, 신규로 추가된 것은 나선으로 배치하는 가장 마지막 컨테이너 뒤에 인접한 위치에다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장시간 뭐 컨테이너가 뜨고 지고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형태의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전체 차트의 뭐 렌더링을 재배치해서 다시 정렬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분포 차트가 되겠고요. 가로축이 트랜잭션의 종료시간, 세로축이 응답시간을 표현하게 되고 픽셀 하나는 밀도로 표현하는 차트입니다. 와탭의 이제 대표적인 오래된 차트 중에 하나이고요. 이 차트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측으로부터 데이터가 추가돼서 차트 전체는 왼쪽으로 밀려가는 형태로 표현되는 차트입니다. 또 가장 핵심은 응답시간 분포를 보고 사용자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영역에 선택된 트랜잭션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이런 기능들이 잘 제공이 안 되고 있어서 최근에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제 2점 터치나 드래그에 대한 대응으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는 요건을 수용 중에 있습니다. 아까 벌집 모양의 차트 가지고 데이터의 뭐 단위 노드는 컨테이너의 마지막 지표에 대한 정보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 이를 마지막 데이터의 이제 그 수치적인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베리에이션 범위가 이제 넓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퀄라이저 형태의 차트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차트의 마지막 제일 윗부분이 두둥실 떠 있는 듯한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적 움직임을 강조하는 차트가 되겠고요. 또 표현해야 될 이제 이 차트의 문제점은 표현해야 될 대상이 많아지게 되면 제한된 폭을 활용했을 때 개별 노드, 뭐 단위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가지는 폭의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예 그 단위 애플리케이션을 폭을 작게 표현해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라벨이 정확히 붙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2단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차트 하나하나 개별 요소의 폭을 고정시키는 옵션을 제공을 해서 라벨의 최소 표시 영역을 확보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히트맵 차트, 응답시간 분포 차트하고 이 액티브 트랜지션 차트가 와탭의 가장 오래된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차트는 이제 단위 애플리케이션에 진행 중인 트랜잭션의 개수를 표현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이제 중앙에 있는 숫자가 전체 애플리케이션 처리 중에 있는 트랜잭션 총 개수고요. 원호 하나가 단위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원호 하나에 대해서 펼쳐져 있는 개수 크기가, 색상이 칠해져 있는 크기가 개별 애플리케이션의 처리 중에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고요. 색상이 진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 처리 중에 있는 트랜잭션이 장시간 적체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차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시각화된 결과물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차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는 차트는 탑스택을 차트로 변형해서 보는 모습이에요. 탑스택이
장애의 원인이 될 법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점유 비중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기능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차트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볼 것인지 좀 고민해 보게 되었고요. 결과물로 나온 것이 원형의 노드, 왼쪽에 표현된 원형들이 마지막 라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점유 비중이 가장 높은 녀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것들을 펼쳐서 좀 세부 단위, 서브 스택 디테일한 단계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차트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차트에 보시면 우측에 표현된 문자열이 긴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브 스택, 하위 스택으로 내려갈 때 점점 펼쳐놓는 텍스트 양이 많아지면 가독성에 심각한 저해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펼쳐놓는 노드의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 건지 전략도 고민해야만 했고, 또 하단으로 내려가면 최상단 노드의 텍스트를 디마우스 시킨다든지 이런 전략을 통해서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MSA 분석이라는 화면에 포함된 차트가 되겠고요. URL 간의 호출 관계를 비중으로 표현한 차트입니다. 실제 이제 개별 트랜잭션의 호출 관계보다 점대점 호출이 아닌 통계적인 URL 단위의 호출 비중의 통계. 그래서 시점별로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호출 비중이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점을 둔 차트가 되겠고요. 이 차트를 표현할 때는 URL의 길이의 문제에 좀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샘플로 보는 거는 URL이 짧아서 보는데 이제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형태가 예쁘게 나오긴 합니다만, URL이 이제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표현 폭을 넘어서는 형태만큼 긴 URL들이 충분히 업무상으로는 존재를 해서 이들을 개행시켜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단위 노드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데 있어서도 높이는 가변으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앞서 차트와 비슷합니다. 본 차트는 이제 멀티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단위 트랜잭션의 호출 관계, 그리고 어디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차트가 되겠고요. 호출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라인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을 취했고요. 나중에는 라인을 강조해서 호출 구조는 명확하게 단적으로 딱 보이게 제시를 하되, 지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잘 파악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각 애플리케이션 URL 진입점 단위로 시간의 점유 비중을 백그라운드에 표시를 해서 지연 상태도 파악이 용이하도록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서버 모니터링에 들어간 컴파운드 I라는 차트가 되겠고요. 이 차트도 서버 모니터링과 역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차례 개편을 했었고요. 실시간 차트이고 서버 한 대를 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의 홀을 3개로 나눠서 CPU 메모리 디스크의 100% 기준 사용률을 표시를 하고요. 좌우측 날개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량도 표시를 합니다. 또 알림이 발생한 서버를 강조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크롤에 의한 줌 인아웃 기능을 제공하고 줌 인아웃 시에 차트 전체를 재배치하는 형태의 차트입니다. 다른 차트와 다르게 텍스트를 보는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 차트는 텍스트를 보기 위해서 초반에는 단순히 원을 차트 전체의 영역을 그대로 확장시켜서 줌 인아웃하는 기능을 만들었었고요. 사용자 요청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줌 인아웃해서 사이즈를 크게 볼 수 있는 건 좋은데, 원의 배치가 폭을 넘어서면 이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의 사이즈가 커졌을 때 화면 안에 그 서버들의 전체 규모를 보여줄 수 없다면 하단으로 스크롤이 가능한 형태로 재배치시키는 형태를 취했고요. 그리고 작아지면 원을 오히려 크게 해서 가시성을 높이는 형태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차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통계적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차트가 아마 실시간으로 변형되고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되는 차트 같은 경우는 앞서 D3로 구현한 것도 있고 좀 더 효율화해서 캔버스로 재개편해야 되는 차트도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통계성 데이터여서 이런 이제 고려사항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잘 통계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잘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되겠는데, 애플리케이션에 유입된 이제 클라이언트 IP의 대역 비중이나 또는 이를 지역으로 환산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차트입니다. 바이레벨 차트라고 하는
이중 레벨을 가진 차트가 활용이 됐고요. 또 차트의 인터랙션은 이제 그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영역에 한 단계 더 진입한 선세 정보를 노출하는 형태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잘 보여주기 위한 차트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도넛 차트는 데이터의 미세한 차이를 비교하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셔도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US는 보기 편하죠. 근데 그 외의 데이터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만 1, 2, 3위 이렇게 한 50%,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유형의 데이터들은 그 미세한 비교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파악하는 데는 효용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와탭이 도넛 차트를 사용하는 케이스도 거의 없고요. 이런 유형의 통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와탭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트들을 좀 보여드려 봤고요.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차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 그 용도하고 목적을 고려한 차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차트를 개발하는 엔지니어의 의도도 반영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차트를 만들어진 시안에 맞춰서 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시각화 엔지니어나 이런 용어를 쓸 필요도 없을 거예요. 차트를 만드는 저자의 의도와 의중을 반영한 이런 차트 개발자가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와탭이 향후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위주의 성능 제약이 없는 차트로 넘어가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ROI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공수나 효율이나 뭐 선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실시간 차트가 좀 더 강조되고 있기도 하고 차트를 잘 만들어서 또 뭐 축적된 기술만큼 더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캔버스 차트를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차트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해서 사용자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차트로 제공을 할 것인가 관점으로 진화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